네, 지금부터는 오늘 문화방송 창사 30주년 기념으로 마련한 기획 취재물 보도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노태우 대통령은 오늘 문화방송 창사 30주년을 맞아서 축하 메시지를 보내왔습니다. 노 대통령은 이 축하 메시지에서 문화방송이 우리나라를 번영하는 선진국으로 만들고 남북의 7천만 결례가 한 울타리 속에서 사는 통일을 이 세기 안에 이루는데 선도적인 역할을 다해줄 것을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노태우 대통령의 축하 메시지 내용을 직접 들으시겠습니다. 문화방송의 창사 30주년을 중심으로 축하합니다. 나는 30년 전 문화방송이 인사동 내거리에서 라디오 전파를 보내던 때를 기억합니다. 착한 뉴스를 이끈 것으로 평가될 수 있을 것입니다. 역사 현장에 항상 시청자들과 함께했던 MBC 뉴스 30년을 최문순 기자가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이 시간을 고대하시는 전국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희망과 의욕이 샘솟는 찬란한 새 아침에 첫 출발을 하게 되는 이 내가 민간 방송을 일찍이 손댄 것은 해방 후 우리나라 이 사회가 메마른 그런 터지에서 이 방송을 통해서 MBC 뉴스는 지난 30년간 새로운 소식을 새로운 형식에 담아 보도하려는 노력을 계속해왔습니다. MBC가 처음 선보인 뉴스 형식은 정시전의 뉴스를 하는 이른바 15전 뉴스였습니다. 10시 50분입니다. 영희야, 바카스 좀 사오너라. 네, 술 마시기 전에 바카스 드링크. 피부 미용에 바카스 드링크. 연탄가스 중독에도 동화 제약에 바카스 드링크. 지난 13년간 청취자 여러분의 귀에 익은 독특한 뉴스 시그널과 함께 매시 15전 뉴스를 보내드린 본 문화방송은 오늘 이 시간 뉴스를 마지막으로 내일부터는 매시마다 15와 함께 정시 뉴스를 방송해드리게 됐습니다. 라디오 시대에는 녹음기가 뉴스의 현장과 청취자를 연결하는 도구였습니다. 달로 탈취했던 박정권은 그들의 야만적인 분쟁을 드러내고 말았다. 학생들이라고 해서 헌법을 무시하고 부정할 수 있는 권리가 어디에 있으며 학생들이라고 해서 국회 해산을 운운하고 조약의 무효를 주장할 수 있는 특권이 1966년 지금까지 계속되고 있는 최초의 종합 뉴스 프로그램 뉴스의 광장이 탄생했습니다. 다양한 뉴스 서비스 MBC 뉴스의 광장, 오늘 진행인은 임세창 해설위원입니다. 결국 이 수군은 금년 1월 27일 한 여인의 순정마저 무참히 짓밟은 간첩 이 수군은 김일성 도당의 뻔뻔스런 일면을 여지없이 드러내놓았습니다. 무기원정의식입니다. 내가 지금 알고 있는 바에 의한다면은 반 땅끝포, 또 이제 드락도르 같은 거, 드락도르 그 자체는 무기는 아니지만은 이것은 당시 자유대안의 품에 안겼던 김신조의 최초의 기자회견 시간. 이런 간부들이 이제 총살할 임무가 됐습니다. 그러면 거의 그 습격하기 위해서는 어떤 장비들 가져왔나? 장비는 이제 기관단총 31종하고. 나는 공산당이 싫다고 함께 외치는 우리 함성은 북녘 저 끝까지 진동시키지 않았습니까? 그러나 북한 공산주의자들은 (1969년 8월) 문화방송 텔레비전의 개국은 소강 상태에 머물던 한국 텔레비전계에 불씨를 던졌고 MBC 뉴스의 삼선 개헌안 특종 보도는 아직까지 자부심으로 남아 있습니다. 제적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을 얻었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와우 아파트가 무너져 내려 몇 명 안 되는 기자들을 더욱 바쁘게 했습니다. 김인옥 와우 지부에서 비명에 숨진 고귀한 영 앞에 동봉합니다. 무정하게도 하늘은 여러분. 유경수 여사의 비격은 MBC 뉴스 사상 가장 충격적인 사건이었습니다. 방법으로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을
다시 한번 1층 뒷자리에서 탕하는 금속성 소리. 우리가 그동안 인정 6초 후 다시 총소리. 범인이 체포되고 있습니다. 최초로 슬로우 비디오가 도입된 이 화면은 시청자들의 요청으로 재방송이 거듭됐습니다. 저격범의 총탄을 두부에 맞고 서울대학 부속병원에 입원 중인 영부인 유경수 여사는 5시간에 걸친 수술을 받았으나 쾌유를 비는 국민의 기원도 헛되이 끝내 운명하셨습니다. 월남 파병 때 같은 적에는 한 일주일을 두고 그분이 고민을 하시는 것 같더군요. 근데 하루 저녁에는 막상 결정을 내리실 단계에 있어서는 내 값을 아마 하루 저녁에 피우신 것 같아요. 한번 이제 잿더리를 비슷한 시기에 카메라 출동이 시작됐습니다. 뉴스데스크 한 코너로 우리 주변의 취약점을 지적해가면서 시정 방향을 모색해온 카메라 고발. 카메라 출동도 벌써 해를 넘긴 지 2해가 됐습니다. 분명 겉에는 복숭아 통조림 상표가 붙어 있는데 속에서 닭고기가 나옵니다. 무게를 늘리기 위해서 소에게 강제로 물을 먹이고 있습니다. 그동안 수십 차례 단속이 되어왔던 장발족들. 보기만 해도 답답하고 저들 머릿속에서 이 타락과 낭비의 현장은 지금 보신 데서 끝나질 않습니다. 직접 여러분께서 보시겠습니다. 자, 술값이 요새 적지 않게 비싼데 술을 갖다가 정도 이상으로 많이 먹은 것 같습니다. 박정희 대통령의 유고 소식은 미국 CBS 뉴스의 특종으로 전 세계에 알려진 뒤 국내에서는 뒤늦게 발표됐습니다. 박 대통령이 서거했다는 정부 공식 발표를 들은 서울 시민들은 경악과 당혹을 금하지 못했습니다. 전두환 합동수사본부장이 강렬한 인상으로 뉴스에 등장했습니다. 각하를 똑바로 모십시오 라고 말한 후 차지철을 쳐다보면서 각하 이따위 버러지 같은 자식을 데리고 정치를 하니 올바로 되겠습니까? 라는 말과 함께 앉은 채로 허리춤에서 권총을 뽑아 차 실장에게 일발을 발사하고 바로 일어서면서 대통령 각하에게도 일발을 발사했다. 다른 한편에서는 사라져가는 권력자가 회견을 가졌습니다. 정풍이고 성풍이고 대한민국 국회의원 시고 말씀이요. 먼저 자기 반성을 하는 것이 앞서야 되지. 자기는 옳다 남은 그러다 하는 이러한 사고방식 이 자체가 벌써 난 정풍대사라고 생각해. 아이 잡지 마세요. 잡지 마세요. 때리지 마세요. 잡지 마세요. 이건과 사다트 대통령의 피습 장면이 인공위성을 통해 시청자들에게 전달됐습니다. 화요일 아침에 충격이었습니다. 6발의 총팔이 울리고 있습니다. 를 비행하고 있었고 그 순간 사열대 앞 20m쯤 떨어진 곳을 지나던 야포 트럭 한 대가 갑자기 행렬을 벗어나 사열대 쪽으로 접근하면서 거의 동시에 6명의 군인들이 트럭에서 뛰어내리자마자 사다트 대통령이 자리한 사열대 중심부를 향해서 수류탄 2개를 던진 뒤 기관총을 난사했습니다. 텔레비전이 칼라화되면서 심층 보도물이 늘었습니다. 지금도 계속되고 있는 뉴스센터가 신설됐습니다. 컷! MBC 뉴스센터의 주요 내용을 먼저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금강산이 빠져 보이는 것은 동해안 최북단. 우리나라의 묘지는 평분형이거나 최근 과학기술의 급속한 발전으로 지금의 남산 제모습 찾기 운동 같은 것이 10년 전에도 있었습니다. 네, 이해를 해달라는 서울시 당국자의 말이 있었습니다만은 서울의 상징이요 우리 민족의 혼과 정기를 안고 있는 산은 어디로 갔는가? 금년부터 이제 그 소나무 심기를 대대적으로 전개를 했습니다. 장비가 소형화되면서 기동력이 높아졌습니다. 표! 뼈!
MBC 뉴스가 단독으로 촬영한 아웅산 사건은 당시 너무 끔찍하다는 이유로 방송되지 못했습니다. 부산 대하호텔의 화재가 생생한 화면으로 남아 있습니다. 이 시기의 카메라 출동은 강한 실험 정신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국회 청문회 텔레비전 생중계는 국민들에게 정치적 만족감을 제공했습니다. 모르고 한 일이건 제가 맡고 있던 그 시대의 일은 전적으로 최고 책임자인 저의 책임입니다. 도의적, 정치적, 사법적 모든 책임을 저에게 물어주십시오. 국민이 내리시는 것이라면 죽음의 약사발도 발 각오입니다. 올해 MBC 뉴스는 걸프전 보도와 북극점 탐험 등으로 국제 보도 전쟁에서 일정한 위치를 차지했습니다. MBC 뉴스는 30년의 경험과 기술 축적으로 작년에 성숙함을 얻었습니다. 시간적, 공간적 제약을 대부분 극복하고 아무리 먼 곳에서 일어난 사건이라 할지라도 빠른 시간 내에 보도할 수 있는 능력을 갖췄습니다. 이러한 발전에도 불구하고 MBC 뉴스는 아직도 극복해야 할 많은 과제들을 안고 있습니다. 시청자들로부터 공정성과 도덕성이 끊임없이 요구되고 있고 뉴미디어의 출연 등 방송 환경이 빠르게 변화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MBC 뉴스는 흔들리지 않는 성숙함으로 이 모든 도전들을 맞아들이며 좋은 뉴스를 위한 개혁을 계속해 나갈 것입니다. 네, MBC 뉴스로 격동의 30년을 잠시 함께 보셨습니다. MBC 뉴스의 간판이면서 또 우리나라 뉴스의 새 지평을 열어왔던 MBC 뉴스데스크는 지난 21년 동안에 모두 13명의 앵커맨들이 차례로 이끌어왔습니다. 지금 이 자리에 있는 제 자신으로 보자면 모두 선배들입니다만은 역대 앵커맨들의 증언을 한마디로 종합을 해보면 앵커맨으로서의 큰 보람, 또 그를 위한 어쩔 수 없는 자기 희생이었습니다. MBC 뉴스데스크 21년의 발자취 그리고 애환을 역대 앵커맨들로부터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MBC 뉴스데스크 1970년 10월 5일 MBC 뉴스데스크의 탄생은 한국방송사의 신기원이자 바로 앵커시대의 개막이었다. 평면적 보도에서 입체 보도로 단순한 전달에서 시청자의 참여를 이끈 전달 방식은 당시로서는 신선한 충격이 아닐 수 없었다. 일주일쯤 방송 나가니까 대단한 그 시청자들로부터 관심 반영이 많았습니다. 이제 그럴수록 책임감이 더 느껴지는 건데 내부적으로 보면은 대단히 장비도 그때 아주 영세했고 요즘 같은 그런 뉴스데스크 같은 형태의 뉴스가 지금 생각하면은 사실 콜럼버스의 달걀입니다. 그게 그럼 누구나 다 할 수 있고 별거 아닌 것 같이 생각되는데 그 당시에는 과히 그게 혁명적인 방송 뉴스로서는 혁명적인 그런 건데 MBC가 처음으로 방송 기자들이 직접 아나운서를 전적으로 배제한 앵커 시스템의 뉴스 또 취재 기자가 직접 자기가 취재한 것을 자기가 보도하는 책임지고 보도하는 그런 뉴스 형태가 그때 처음이었죠. 초창기 열악한 조건 속에서 우여곡절도 많았지만은 기자 리포트 후에 앵커가 코멘트를 달아 오피니언 리더의 역할도 자구하는 진취적인 노력을 경주했다. 저의 경우도 무의천에서는
병원을 가기보다도 약국을 먼저 찾아간다는 보호사부 기자의 리포트에 의해서 병이 나면은 병원을 가야지 약국을 가는 것은 좋지 않지 않느냐는 코멘트를 했다가 약사회로부터 항의를 받는 그런 경우도 없지 않았었습니다. 이 카메라는 본인을 자꾸서 멘트를 하라고 하는데 그 리포트 기자 이름을 댑니다. 그러면 거기서 그 사람이 나오지 않고 딴 사람이 나오는 경우도 있고 또 어떤 경우에는 아무것도 안 나오고 그 앵커 얼굴만 턱 그 화면에 나와가지고 뭘 진행을 해야 될지 몰라가지고 아주 당황했던 일이 몇 번 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토요일 화려한 무대 뒤에는 언제나 애환이 서리듯 앵커에게도 생방송과 사생활 침해에서 오는 스트레스를 도저히 벗어날 수 없었다. 이러한 고충을 나누기 위해 70년대 후반 들어서는 일선의 중견 기자들이 투입될 수밖에 없었고 이때부터 80년까지 2인 또는 3인의 복수 앵커 체제가 이어졌다. 국내에서는 어떤 본받을 만한 전례가 없었기 때문에 미국의 CBS 뉴스의 크론카이트 쇼를 미국서부터 공수를 해와가지고 그걸 보고 앵커맨이 어떤 자세로 어떻게 뉴스를 진행할 것이냐 하는 걸 직접 보면서 공부를 해가면서 진행을 했는데 하도 열중을 해서 때로는 그 장면이 꿈에 나오기도 했습니다. 지금도 제가 이 소파에 앉아서 편안하게 뉴스데스크를 지켜볼 수가 없습니다. 저는 하루아침에 앵커가 된 것이 아니고 이 뉴스데스크가 시작될 때 이 보조 진행자로서 또 그 몇 년 후에는 정 진행자로서 또 그 몇 년 후에 뉴스데스크의 그 영광스럽고 또 힘든 앵커를 맡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하시는 분이나 또 그 진행을 맡아 하는 분들이 아무 실수 없이 잘 뉴스가 전달되느냐 하는 염려 때문 그리고 기대 때문에 아직도 기도하는 마음으로 매일 밤 9시가 되면은 뉴스데스크를 지켜보고 있습니다. 80년 말 칼라 방송이 시작되고 그 이듬해 3월 뉴스데스크는 탄생 10년 만에 드디어 앵커의 고정화를 이룩했다. 이는 뉴스 경쟁 시대에 앵커의 퍼스널리티를 강점으로 작용케 함이었고 나아가 선의의 경쟁은 앵커의 자리를 해외로까지 옮기게 했다. 이곳 수루가 한국에서 인공위성을 통해서 국민들의 큰 관심을 끌고 있는 김만철 씨 일가 소식을 중심으로 해서 뉴스데스크를 여러분께 보내드리겠습니다. 앵커의 고정화는 뉴스에 쏟아지는 모든 시선을 혼자서 소화해야 했기에 고독감도 더욱 컸다. 마치 유격수가 더블 플레이하는 것처럼 애써 유연하게 이 뉴스 저 뉴스를 섭렵하며 카메라에 눈을 쏟다가 조명이 꺼지고 모든 긴장 상태가 끝나면은 마치 고독한 카우보이처럼 황량감마저 느끼곤 했죠. 무엇보다도 또 지금까지의 기자 생활 전반이 그랬습니다마는 가정생활에 충실치 못했었다는 그런 아쉬움이 커가지고 요새 유행하는 김정수의 당신이라는 노랫말이 새삼 가슴에 와닿는 것 같습니다. 80년대 후반 들어서는 시청자들에게 낯익은 특파원들이 곧장 앵커로 가는 길을 열었고 이어 젊음과 신선감을 강조하기 위한 코앵커 시대도 기틀을 잡았다. MBC 뉴스의 간판이자 대한민국 뉴스의 상징으로 성장한 뉴스데스크와 그의 얼굴 앵커맨. 이제 MBC 뉴스데스크는 21살 청년으로 성장한 만큼 양어깨에 쏟아지는 시청자들의 시선을 더욱 어른스럽게 깨달을 것을 다짐합니다. 지금은 이제 MBC 뉴스를 총괄하는 보도 담당 이사직을 맡고 있습니다. 직책은 중형입니다만은 항상 일선 기자의 기분으로 뛰고 있습니다. 저는 앵커맨을 하면서 그리고 지금 직책을 갖고 있으면서 항상 생각하는 것이 우리 텔레비전이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우리 사회가 확 달라질 수 있다고 하는 신념을 갖고 있습니다. 이를테면은 나쁜 짓을 해놓고도 붙잡히면은 그 책임이 사회에 있는 양 돌려버리는 그런 그 나쁜 사회 풍조도 텔레비전이 바꿀 수 있다고 믿습니다. 따라서 텔레비전의 역할이 여러분들께 정확한 정보를 보내드리는 것이 1차적인 목표인 줄은 압니다만은
보다 밝고 보다 명랑한 우리 사회를 만드는데 MBC 뉴스가 기여하도록 노력을 할까 합니다. 지난 80년 12월 텔레비전은 우리나라에서는 처음으로 컬러 방송의 전파를 발사했습니다. 그로부터 만 11년을 지내오면서 컬러 방송은 의복과 주택 등 우리 생활 구석구석에 수치로는 계산할 수 없을 만큼 막대한 영향을 끼쳐왔다고 전문가들은 분석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세계혁명이라고 이름 붙은 컬러 방송 이후의 변화를 문화부 정기평 기자가 살펴봤습니다. 텔레비전에 비친 1970년대는 흑백이었습니다. 그러던 것이 1980년 12월 역사적인 컬러 방송이 시작되면서 이 땅에는 세계 혁명이라 일컬어지는 변화의 물결이 몰려왔습니다. 우선 수치상의 변화를 보면 방송 첫 해인 80년 등록 대수 13만 대에 그친 컬러 텔레비전은 82년 230만, 85년 477만, 87년 539만, 그리고 지난해에는 640만을 돌파했고 최근에는 보유율 90%에 이르는 가정의 필수품으로 자리를 굳히고 있습니다. 이 같은 물리적인 증가보다도 지난 11년 동안 컬러 텔레비전이 보고 듣고 느끼는 오감을 통해서 우리의 의식 구조에 끼친 영향은 수치로 계산할 수 없을 만큼 엄청나다고 전문가들은 말합니다. 색채 혁명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국민들이 그 색 문맹으로부터 벗어나는 큰 자극제가 되지 않았는가. 예를 든다면은 그 전에 보면 자동차도 되게 까만 색깔로 위주였었죠. 지금 요사이 자동차 색깔을 보면 상당히 다양합니다. 근데 그 우연하게들 보시겠지만 이것이 바로 컬러 색채가 주는 변화, 큰 그 영향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구체적인 예들을 우리는 주변에서 쉽게 찾을 수 있습니다. 최근 입주가 시작된 분당의 아파트 단지입니다. 각 아파트들은 경쟁하듯이 벽면을 밝고 화사한 색조로 치장하고 있습니다. 입주자들로부터 좀 더 좋은 반응을 얻기 위해서 겉모양에 조금이라도 더 정성을 쏟고 있는 것입니다. 이에 따라 요즘 들어서는 아파트들은 70년대 이전과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산뜻한 디자인과 세련된 색채를 띠고 있습니다. 옷은 컬러 방송의 영향이 더욱 큰 분야입니다. 과거의 무채색에서 컬러화된 색상들이 텔레비전을 통해서 분명하게 전달되는 데 따라서 소비자들의 안목이 몰라보게 높아졌다는 게 패션 전문가들의 공통된 견해입니다. 또 이 같은 경향은 어릴 때부터 컬러 텔레비전을 접한 젊은 연령층일수록 더욱 두드러진다는 것입니다. 컬러화한 그 텔레비전을 보고요, 소비자들의 색상의 감성이 굉장히 높아진 것 같아요.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 소비자들의 욕구나 저희들 업체나 준비하는 과정에서요, 색상들을 아주 다양하게 준비를 해야지 된다고 생각이 들었어요. 방송 프로그램 자체야말로 컬러화로 가장 숨가쁘게 변모한 분야라고 할 수 있습니다. 특히 미술과 첨단 기법의 만남으로 등장한 컴퓨터 그래픽은 거의 모든 프로그램에 활용되면서 방송 매체의 발전에 선도적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부동산 투기 억제 대책 등 당면한 여러 가지 문제들을 집중 논의합니다. 컬러 방송은 또 있는 그대로를 보여주는 특성으로 뉴스의 경우 호소력이 훨씬 높아졌고 다큐멘터리 등 프로그램의 질적인 향상을 가져왔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컬러화된 방송은 이처럼 우리 사회에 막대한 영향을 주기 때문에 잘 활용돼야 한다는 전문가들의 충고도 그치지 않고 있습니다. 방송 관련 종사자들 스스로도 컬러화 10년을 넘긴 시점에서 한국적인 색채에 대한 연구와 HD TV 등 선진 기술을 따라잡는 일, 그리고 무엇보다도 시청자들에게 봉사하는 자세의 바탕을 둔 좋은 프로그램의 제작 등에 더욱 힘써야 할 것으로 지적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정기평입니다. 뉴스를 비롯한 문화방송의 모든 프로그램은 시청자 여러분의 많은 관심 속에 높은 시청률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MBC를 사랑하는 시청취자들은 달리는 말에 채찍을 가하듯 문화방송이 더 좋은 방송을 위해서 힘써 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최일구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모든 사람들이 단잠에 빠져있는 새벽에도 MBC 보도국은 살아 움직입니다. 이 카메라 잡아줘. 이 카메라 빨리. 정부장 붕괴 사고에 이어 2달 만에 또다시 붕괴 사고를 빚은 지하철 9호선 현장입니다. 같은 시간 서울 남대문 새벽시장입니다. 이른 새벽부터 바쁘게 움직이는 이곳 상인들의 아침도 빠르고 정확한 MBC 뉴스와 함께 시작됩니다. 편히 주무셨습니까, 시청자 여러분? 눈코 뜰 새 없이 바쁜 현대인에게 텔레비전이 중요한 정보 습득원으로서의 자리를 잡아가듯 상인들의 아침 뉴스 시청은 빼놓을 수 없는 하루 일과가 됐습니다. 여기 시장은 늘 텔레비를 MBC TV를 보면서 이 시간은 바쁘지만은 늘 애청하고 있습니다. MBC는 출근을 서두르는 각 가정에도 달려갑니다. MBC의 신선한 뉴스와 각종 정보는 이제 어느 가정에서나 없어서는 안 될 아침 식탁의 단골 메뉴로 등장했습니다. 출근 준비를 하면서 밤사이에 일어난 새로운 소식도 MBC 뉴스 와이드를 보면서 접하게 되고 궁금하기 때문에 많이 보게 되죠. 비단 뉴스가 아니더라도 MBC의 모든 프로는 각계각층의 시청취자들에게 유익하고도 재미있는 볼거리를 제공함으로써 생활의 동반자이자 방송의 대명사라는 평을 받고 있습니다. 주로 어떤 프로 많이 들으세요? 노사연, 주병진이라든가. 뉴스 시간을 많이 보거든요. 고려지로 천국이에요. 여명의 눈동자. 여명의 눈동자. 액션! 시청취자들은 그러나 MBC를 사랑하는 만큼 MBC에 대한 따뜻한 격려와 충고 또한 잊지 않았습니다. 현 사회의 문제가 경제하고 정치적인 문제가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거기에 대한 좀 여과됐다 그래야 될까요? 좀 비판이 많이 들어간 그런 방송을 좀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대부분 드라마라든가 이런 것이 도시 중심으로 치중되어 있지 않는가 이런 문제를 봤을 적에 좀 더 쌀 개방이라든가 인력난 문제 같은 이런 농촌 프로를 많이 좀 해줬으면 좋겠다. 거리에서 만난 시민들은 보다 다양하고 서민적인 프로그램을 제안했습니다. 사소한 책이라도요. 그러니까 주부들에게 이렇게 다양하잖아요. 그러니까 어느 한 가지 이렇게 꼽아서 이렇게 알려주는 거 그런 것도 좋은 것 같아요. 저는 이제 바쁘다 보니까 많이 못 봐요. 저녁에 늦게 조금씩 보니까 그래서 저는 이제 늦게 들어가서 이 드라마 같은 걸 좀 좋아하거든요. 드라마를 조금 이게 좀 서민적인 걸 좀 더 많이 했으면 좋겠다 그 생각밖에 없습니다. 어린이들의 바람은 역시 어린이다운 꿈이 서려 있습니다. 공부에 도움이 되는 게 나았으면 좋겠어요. 싸우는 거 말고요. 우리는 여자애들이 볼 수 있는 거요. 애들도 볼 수 있고 좀 유익한 드라마 같은 것도 보내줬으면 좋겠어요. 어린이들끼리 모험하면서 이렇게 아슬아슬한 이야기가 어른들이 보는 뉴스보다는요. 어린이들도 볼 수 있는 뉴스가 나왔으면 좋겠어요. 과감한 투자와 장기적인 안목으로 대형 기획물을 만들어달라는 주문도 많았습니다. 앞으로 모든 프로그램들이 이렇게 사전 제작돼서 시청자들의 어떤 기호에 맞게 그런 식으로 이제 발전해 나갔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시민단체들은 특히 선거가 잇따라 치러지는 내년을 맞아 방송의 역할이 기대된다고 강조했습니다. 우리 방송이 가져야 할 어떤 공공성과 공정성들을 확보해내는 일들에 우리 MBC가 보다 좀 더 노력해 주셨으면 하는 그런 바람을 갖게 됩니다. 이와 함께 방송 관련 학자들은 새로운 민영방송의 출범으로 방송계가 춘추 전국시대를 맞게 될 것이지만 MBC는 본래의 공익성을 계속 추구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상업방송이 하나 생기더라도 지나치게 경쟁을 의식해서 흥미 위주의 프로그램만 제작하지 말고 가능하면은 흥미와 함께 공익성이 있는 어떤 교육적인 내용도 담아내는 그런 프로그램에도 상당히 치중을 해주는 것이 옳지 않겠나 하는 생각입니다. 어느덧 작년의 나이로 접어든 MBC는 이제 흘러간 30년의 역사를 반추하면서 미래를 향해 새로운 도약을 시작했습니다. MBC 뉴스 최일구입니다.
국내에서는 물론이고 해외 언론들에서도 문화방송의 창사 30주년을 기념하는 축하 메시지를 보내왔습니다. 일본과 독일, 또 캐나다 등 각국의 주요 방송 책임자들과 앵커들은 한결같이 MBC의 지난 30년이 한국 사회에 큰 발자취를 남겼다고 축하하고 앞으로도 계속해서 최고의 방송이 되기를 기원했습니다. 30年とお迎えになることをお聞きしました。誠におめでとうございます。心からお祝いを申し上げたいと思います。文化放送さんは30年前、ラジオ放送を始められ、テレビ、そして FM と放送全般にあたって大変なご活躍とご発展をされ、また番組の内容についても大変質の高い番組をお作りになり、お国の視聴者の皆様の大変な支持を得て、視聴率もナンバーワンということをお聞きして誠にご同敬の至りと思っております。We are glad that we have now a contract with NBC, and I hope that this link between the Korean and the South and the Hungarian public televisions will be one among those links which will bind these two countries, these two nations together in the coming years and decades. And I hope that my co-citizens will also have the opportunity to go and see your beautiful country. We've just celebrated our 30th anniversary of service to Canadians, and we'd like to congratulate MBC in Korea on the occasion of its 30th anniversary. 30 years of service to our community was a great achievement for us, and we are certain it is an equally gratifying achievement for you. From CTV and its viewers in Canada to MBC and its viewers in Korea, congratulations and best wishes for the future. Munhwa Broadcasting Corporation und das ZDF sind seit Juli 1985 mit einem Kooperationsabkommen verbunden und wir hoffen natürlich, dass es auch in Zukunft noch viele Gelegenheiten geben wird, dieses Abkommen mit Leben zu erfüllen. Wir wünschen MBC und seinen Zuschauern weiterhin alles Gute. We hope that MBC's 30th anniversary is a great success, and we wish all of you at the Munhwa Broadcasting Corporation